네, 두 번째 시간 핵심 요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상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죠. 또 고지 통지 의무. 예,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보험 계약자 측의 선의성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예, 고지 의무, 통지 의무 관련해서 법적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고지 의무예요. 예, 고지 의무. 고지 의무는 언제 하는 거죠? 보험계약 체결 시에 하는 겁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통지 의무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에 하는 거고, 고지 의무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어떻게 해요?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고지한다. 누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보험 수익자는 아니에요. 이 수익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보험계약 시에 체결하는 것이다. 예. 보험자에게, 그러면 그 보험자는 누구예요? 아까 보조자로서 보험대리상도 된다고 그랬죠? 보험대리상. 하지만 중개하는 자, 보험중개자, 보험설계사는 고지 수령을 할 수가 없다. 예, 할 수가 없다. 예. 이것도 중요하죠. 예, 고지. 예. 고지 대상이 누구냐. 예, 대상자가 누구냐. 라는 거죠. 예. 어떻게 고지를 한다? 서면, 구두, 방법에는 특정한 제한이 없다. 예, 없다. 예, 그거 알으셔야 되고요. 그러면 법적 효과는 어떨까요? 이렇게 하라고, 고지를 꼭 하라고 상법에 규정을 했는데 이 대상자들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하느냐. 보험자가 1개월 내에, 안날로부터죠. 안날로부터. 그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 알거나 몰랐거나 상관없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보험사의 강력한 권한이죠. 예. 보험계약자 측에서 최대 선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예. 그 권한을 상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다만 그 사실을 이미 알았다거나, 그렇죠?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예, 요까지 상법에서는 매우 중요한 규정입니다. 매우 중요한 규정. 예. 그래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예. 다만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겠지만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다시 설명드릴게요. 인과관계, 그러니까 보험사고와 그 고지 의무하고 인과관계가 아주 성립이 되면은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사항은 뭘로 볼까요? 상법에서는 중요한 사항이 어떤 건지 나열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판례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평가되는 사항을 말해요. 중요한 사항이라. 그래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예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손해평가사 1차 시험에는 이 중요한 사항이 뭔지를 묻는 문제가 나오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어려워진다면 이런 내용도 나올 가능성은 있다. 예, 가능성이 있다. 요거 입증책임,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상법에서는 규정이 안 돼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아주 중요하게 판례에서는 입장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자에게 있다. 입증 책임은. 알고 가셔야 돼요. 객관적 위험. 보험은 위험에 대비하는 거고, 위험을 통해서 사고가 발생을 했으면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떤 위험의 증가가 있을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래도 보험금을 지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될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지체 없이 증가될 때, 감소될 때는 안 돼요. 아니에요. 증가될 때, 그렇죠?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죠. 현저하게, 그렇죠? 요거 세 키워드 분명히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의무도 보험 계약자 측의 최대 선의를 표시할 수 있는 의무인 거죠. 그렇다면 그 고지 의무와 같이 이 의무를 갖다가 피보험자, 보험 계약자가 위반을 했을 때는 어떠한 법적 효과가 있을까? 이를 해체할 때에는 1월 내에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다. 고지 의무와는 약간 틀리죠. 안날로부터 1개월. 이거는 같은데 보험 고지 의무와 통지 의무하고 다른 건 뭐냐? 이게 없죠. 3년이 없죠. 고지 의무는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안거와 모른 거와 상관없이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통지 의무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지를. 또 차이가 뭐가 있어요? 고지 의무는 보험 계약 시의 중요한 내용을 고지해야 될 의무이고, 통지 의무는 보험 계약 후에 위험 변경 증가 현저하게 됐을 때 해야 될 의무입니다. 요것도 그렇죠. 요것도 해지 효과가 있죠. 고지 의무랑 같은 개념입니다.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험사고와 그 통지 의무 관련된 내용과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험금 지급이 안 돼요. 인과관계가 없어야지 보험금 지급은 되는 겁니다. 그거는 똑같죠. 해지 효과는. 그리고 또 의무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유지를 해야 돼요. 유지를 해야 됩니다. 위험. 어떻게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측에서는 스스로 동의 없이 막 증가시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고 발생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는 해지권을 갖다가 또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상법에서는. 그래서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쪽에서 이건 보험 수익자도 포함이 되죠. 위험 유지 의무에 대해서는 이건 인보험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실제로 보험 수익자 관련된 거는 우리 손해평가사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알고만 계시고.
그래서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사고의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 1월 내에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통 보험료 증액한 경우가 많죠. 보험계약도 해지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된 거고요. 이 정도는 거의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도 현저하게 증가된 거, 뭐 간단하게 내용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험이 어려워진다면 나올 수도 있는 문제예요. 예시, 증개축했다거나 자동차를 구조를 변경했을 때 뭐 이런 경우를 현저한 위험의 변경 증가라고 보는 거죠. 자, 또 통지를 해야 될 의무가 또 하나가 있어요. 사고 발생 시. 보험사고 발생 시 통지를 해야 된다. 보험사고 발생 시에는. 이것 또한 개피 수익자까지 들어가죠. 이것도 수익자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을 할 땐 지체 없이, 이것도 지체 없이예요. 지체 없이는 항상 알고 가셔야 돼요. 알고 가셔야 됩니다.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근데 특이한 건 고지 의무나 통지 의무, 위험 변경에 의한 통지 의무 같은 경우는 해태했을 때에는 즉시 해지할 수가 있죠. 즉시는 아니지만 안지 1개월 내 또는 고지 의무 같은 경우는 보험 계약 후 3년 이내에는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보험사고 발생에 대한 통지 의무를 저버렸다고 해서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손해가 증가된 때 보험계약자가 빨리 즉시 보험사고를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늦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손해가 그만큼 증가를 했어요. 그럼 증가를 한 손해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 해지하는 상법상 조항은 없는 거죠.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지 의무와 통지 의무 각각의 차이점이 어떻고 법률상 효과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고지 의무, 통지 의무 관련해 가지고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이것도. 자, 다음에는 보험금, 보험료. 보험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한테 주는 거고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거죠. 각각의 법적 특성이 뭐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짚고 넘어갈게요. 자, 보험금. 보험금은 뭐예요? 보험료의 대가죠? 보험료의 대가. 보험료를 내고 보험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아주 기본적인 보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쌍무계약이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쌍무, 보험계약자의 의무, 보험자의 의무 두 군데의 의무가 발생하는 계약이다. 그러면 보험금을 언제 줘야 돼요? 보험자의 지급 책임.
최초 보험료의 지급을 받을 때로부터 개시한다라고 돼 있죠. 예. 하지만 최초 보험료지만 보험료를 받기 전에도 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약정이 있다면, 약정이. 별다른 약정이 있으면은 보험료를 지급받기 전에도 보험자의 보험금 체납 개시는 시작이 된다. 된다. 요거 중요하죠. 지문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보험료를 지급해야지만이 무조건 보험 개시가 된다. 아니죠. 아니죠. 약정이 있으면은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게 소급보험이라는 거예요. 계약 전에 어느 시기에도 되죠. 그렇죠. 그리고 보험금을 언제 지급을 해요? 즉시? 지체 없이? 아니면 몇 날 며칠?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10일이라고 있는 건 보험 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열흘이죠. 보험금을 정하고 열흘이에요. 보험금을 정하고 열흘. 중요. 중요. 보험금은 사고 이후에 10일 내로 지급하라. 이건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보험금을 정하고 난 다음에 10일이에요. 정하고 난 다음에 10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따져볼까요? 보험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 책임이 생기냐? 당연히 사고가 보험 기간 내에 일어나야 되죠.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특히 손해와 보험 사고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거랑 인과관계가 없으면 안 됩니다. 보험 사고하고 손해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손해보험에서는. 그리고 법률상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면책사유가 아니고 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가 아닌 것 돼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보험금 청구권 시효 3년이에요. 3년 소멸되지 않아야 돼요. 그럼 당연히 피보험자, 임보험은 수익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 중에 면책사유가 있었죠. 면책사유. 뭐가 있을까요? 면책사유. 고의 중대한 과실은 이거는 무조건 면책입니다. 무조건 면책. 강력한 규정이에요. 보험의 어떤 틀을 깨트리는 거죠. 고의 사고는. 고의 사고. 상법에서 아주 강력한, 이건 서로 간의 어떤 약정에 의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누가 밝히는 거죠? 보험자한테 있는 거예요. 제가 입증 책임을 한 번씩 말씀을 드리지만 상법에서는 이런 입증 책임이 되는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면 이 입증 책임에 대해서 물을 수 있어요. 한 번씩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요것도 강행 규정이에요. 요거랑 고의랑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면책, 어떤 목적물의 성질의 하자, 자연 소모 이런 것들은 면책입니다. 당연 면책이에요. 이건 손해보험의 아주 중요한 특성인 거죠. 하지만 이런 거 전제 기타의 별난 이런 것들은 강행 규정이 아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얘기는 곧 계약자 당사자 간에 어떠한 약정이 있으면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강행 규정이 아니고 고의, 하자, 성질 이쪽 관련돼 가지고는 강행 규정이다. 자, 보험금 설명드렸고요. 자, 보험료.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의 아주 주된 의무죠. 대표적 의무입니다. 보험자한테 보험료를 지급해야지만이 지속적으로 보험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보험계약을 할 때 처음 내는 것이 최초 보험료, 그리고 계속 보험료는 그 보험료를 한 번에 내지 않고 분납을 했을 때 두 번째 이상 만기까지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계속 보험료 이렇게 하고 있죠. 보험료는 이제 계약 체결 후에 지체 없이 그냥 보험료를 납부를 하죠. 전부를 해도 상관없고 분납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최초 보험료를 갖다 납부를 해야지만이 그 계약이 유지가 되는데 납부하지 않고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제는 요거죠, 요거.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하는 것. 그걸 해제라고 하죠. 이렇게 보험료에 관련해서는 납부 관련해 가지고는 이렇게 있죠. 그럼 보험료는 누가 지급을 해? 아까 기본적으로 보험 계약자가 지급 의무를 진다고 그랬죠. 근데 타인을 위한 보험은 피보험자와 보험 계약자 틀리다고 그랬죠. 보험 이익을 가져간 사람이 그 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보험료를 보험 계약자가 안 가져갔다, 안 냈다, 지급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그 타인도 지급 의무를 갖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권리를 포기해도 되고 지급을 해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2차적인 보험료 지급 의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그 타인이다. 타인, 피보험자다. 자, 보험료는 계속 똑같이 갈까요? 감액이 될 수도 있어요. 보험료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도 있죠. 위험이 소멸할 때, 특별한 위험이 소멸할 때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단 위험이 소멸을 한 시점부터 감액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장래에 대해서만. 장래.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올 수 있어요. 감액 효력은 소급인 것이 아니라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발생을 한다. 자, 그럼 보험료를 분납했을 때 최초 보험료와 계속 보험료가 발생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배속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을 하는가? 보험료를 안 냈다고 해서 보험계약이 바로 해지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죠. 최초 보험료가 안 냈을 때는 2개월 이내에 해제가 된 것으로 보지만 계속 보험료를 안 냈을 때에는 즉시 해지되거나 해제되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보험계약자한테 최고를 해야 됩니다. 최고라는 건 보험료 빨리 내세요 라고 재촉하는 걸 뜻하는 거죠. 그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내십시오 라고 최고를 하는데 그 기간 내에도 지급되지 아니할 때는 보험자는 어떻게 해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데 그 보험자가 보험계약자한테 최고를 하지만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하고 피보험자, 타인, 계속 말씀드리죠. 타인, 보험의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한테도 최고를 해야 된다. 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계속보험료에 미지급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최고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최고 기간 내에 보험료가 지급이 안 됐을 경우에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해지를 할 수가 있다. 요 네 가지가 맞춰줘야지 해지를 한다. 자, 그리고 보험료 반환. 보험료가 최초 보험료가 시작이 되고 쭉 가가지고 분납보험료 계속 발생이 됐죠. 예. 근데 이때 무효라고 판단이 됐어요. 무효. 보험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법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무효가 발생했을 때는 요 분납한 보험료를 갖다가 반환할 수가 있느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예. 이 무효도 아주 중대하게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사기에 의한 계약이거나 했을 때 무효는 이거를 청구를 못 해요. 하지만 선의일 때,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는 요거를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예. 요것도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마찬가지죠. 예. 선의여야 됩니다. 선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다 선의여야지만이 보험료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그리고 임의해지 시, 좀 이따 해지 말씀 다시 드릴 거지만 임의해지, 예. 반환 청구 가능하다. 아무 때나 해지할 수 있는 게 임의해지죠. 예. 이렇게 보험료를 내고 요때 임의해지를 했으면 앞으로 미경과된 요거는 이제 한 번 납부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한 번 분납이 아니라 일괄로 보험금을 납부를 했는데 요 가운데 시점에서 앞으로 냈었던 보험료도 반환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예. 그렇죠. 예, 그 내용이고 보험료 반환 청구권 이건 3년 예, 소멸시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미경과 보험료를 말씀드린 거고 요거 한번 볼까요? 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 반환 청구. 보험 가입자 측에서 고지 의무나 통지 의무나 위험 유지 위반 등으로 이거 선의를 저버린 거죠. 예. 보험 계약이 해지됐을 때에는 이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예, 청구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된 거죠. 요거는 청구가 되죠. 이미 했을 때는. 근데 선의의 의무를 저버린 고지 의무, 통지 의무 위반 같은 경우는 미경과 보험료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예, 없다. 여기까지가 보험료, 보험금에 대한 얘기인 거죠. 오늘 강의 드렸던 내용은 선의를 기대를 할 수 있는, 보험계약자 선의를 기대할 수 있는 고지 의무와 통지 의무 관련돼서 법적인 효과가 어떻게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보험금은 언제 개시가 되고 하는 건지, 보험료는 미납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해지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보험계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보험 관련된 기타 규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